고위험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2년 내지 5년 이상 지속 감염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자궁경부암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산부인과 부인종양, 부인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변정미입니다. 어떠한 암이든 그 암에 대한 치료 기간이 길고, 그리고 암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암은 애초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간 부인암의 진단과 예방에 대해서 한번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암은 어떤 증상이 있고 또 부인암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 입구, 자궁경부에 생기는 암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자궁경부에 암이 생기게 되면 질출혈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간혹 이렇게 무증상으로 특별한 증상 없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진을 국가 검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연찮게 국가 검진을 통해서 자궁경부암 세포가 발견이 되게 되면 특별한 증상이 없이도 자궁경부암으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아주 초기의 자궁경부암이고 1기에서도 굉장히 초기에 그런 자궁경부암으로 진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잠자리 위에 출혈이 있거나 혹은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이 있거나, 그리고 자궁은 자궁 앞쪽으로 방광이 놓여 있고 자궁 뒤쪽에는 직장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좀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방광을 침범하거나 혹은 직장을 침범하거나 골반을 침범하게 되면 요통이나 배변통, 골반통과 같은 이런 또 다른 통증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통해서 우선 자궁경부암 세포가 발견이 되게 되면 다음 자궁경부에 있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할 때 자궁경부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인종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검사를 하게 되면 비록 자궁경부 세포에서는 정상을 보였으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고위험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 우리는 국가 검진에서 하는 2년에 한 번씩이 아닌 조금 더 자주 검진을 해서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기 이전에 자궁경부 이상세포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 이외에 인유종 바이러스 검사를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자궁내막암인데요. 자궁내막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내강 안에 생기는 암이고 자궁내강 안에 이런 암이 존재하다 보면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의 환자에서는 질출혈로 병원을 찾아오게 되고 혹은 질분비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폐경된 여성에서는 자궁경부, 자궁 입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좁아져 있기 때문에 자궁내막암으로 인해 안쪽에 출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궁내막 안에 이런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자궁이라는 그런 소견으로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자궁내강 안에 고름이 차는 농자궁의 형태로 자궁내막암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역시 내막암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골반의 불편감 혹은 압박감을 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나 특별한 증상 없이 우연찮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내막암이 진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궁내막암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선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질출혈이 있으면 질초음파를 통해서 자궁내막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초음파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에서 내막이 두껍게 보이면 다음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으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자궁내막암을 진단하게 되는데 한 번씩 자궁내막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 중에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국가 검진을 매일 잘 받고 있었는데 왜 자궁내막암을 조기에 발견 못하고 이제서 발견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가 검진에서 하는 자궁암이라는 것은 자궁경부암을 말하는 것으로 세포 검사를 통해서는 자궁경부 이상세포를 확인은 가능하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기에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매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 자궁경부암 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질출혈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내막암에 대해 의심을 해보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 난소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작은 장기이고 그리고 주변에 크게 많이 인접해 있는 장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난소에 국한된 초기의 난소암에서는 대부분 큰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초기 난소암에서는 무증상,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모르고 지내시다가 결국 증상이 나타날 쯤 되면 이미 난소암이 이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암이 주변에 복막에 퍼지거나 혹은 간이나 주변 장기 장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환자는 복수가 차게 되고 그 복수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 혹은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처음에는 뇌과, 소화기 내과를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후에 산부인과로 전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암이 좀 더 진행해서 장폐쇄를 유발하게 되면 복통이나 복부덩이 같은 소견을 보이고 이것들로 병을 찾게 되면 결국에는 난소암으로도 3기나 4기에 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도 조금 힘들고 치료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량한 예후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인암 중에서 난소암은 환자의 예후도 좋지 않고 생존율도 낮기 때문에 사실 진단도 힘들고 치료 과정도 조금 어려운 그런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HPV에 감염이 된다고 모두가 암이 생기느냐?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보통 건강한 일반인들은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된 분에 HPV 감염됐다 하더라도 1, 2년 내에 일시적인 감염인 상태로 감염된 상태에 이르다가 결국에는 스스로의 면역 그 상태에 따라서 그런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소실하게 되면 자궁경부는 그냥 정상인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2년 이상 지속 감염 상태가 쭉 지속되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 타입에 따라서 저위험군에 해당되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생식기 사마귀 같은 생식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혹은 고위험에 해당되는 바이러스가 2년 내지 5년 이상 지속 감염되어 있으면 비정형 세포 혹은 낮은 단계 이상 병변을 유발하다가 결국에는 자궁경부암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유종 바이러스에서부터 자궁경부암까지 야기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흐르기 때문에 사실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인종 바이러스 감염을 아예 차단하는 예방법이 예방주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이후로 자궁경부암까지 진행하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환병변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에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궁내막암의 위험 요소, 위험 인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진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여성은 좀 비만한 여성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이 되겠는데 우리 비만한 여성에서 나오는 이 비만 세포에서 역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여러 효소들에 의해서 일반 체중의 여성보다 훨씬 에스트로겐의 분비량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여성에서는 결국 정상 여성에 비해서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도 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는 왼쪽에 있는 여성은 일생 중에 한 번이라도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이라고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평생 출산이나 임신을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이라고 생각해 볼 때 사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자궁내막암의 위험도가 클까요? 네, 맞습니다. 한 번도 분만해 보지 않은 일반 여성에서 자궁내막암의 발생 빈도는 더 증가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에서는 일생 동안 계속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미분반부의 여성에서는 자궁내막암의 발생 위험도가 훨씬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경이 이르거나 혹은 폐경이 늦은 경우에 자궁내막암의 발병 위험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배란의 장애가 있는 다낭성 난소증후군 혹은 자궁내막 증식증, 비정형 세포를 동반한 자궁내막 증식증이 있거나 혹은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타모xifen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대사질환이 있거나 그리고 자궁내막암, 유방암,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런 유전적 소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궁내막암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인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있고요. 그리고 예방 백신 접종을 하면 충분히 자궁경부암은 조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암의 그런 예방 방법이 되겠는데 금연을 하고 안전한 성생활을 한다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고 자궁 내막암은 대부분에서 질출혈 같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산부인과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사실 뭐 질출혈이 있다고 다 암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이제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그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가족력이나 유전성이 의심될 때는 유전자 검사 및 상담을 이쪽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이 부인암의 발생 추이를 보면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국가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분만부, 그래서 일생에 출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여성에서 부인암 중에서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의 발병 빈도가 증가될 수 있는 그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임신과 수유를 한다면 사실은 이제 출산의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지만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도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암의 그리고 질환의 또 사실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병, 비만을 또 잘 조절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도 되겠지만 이런 부인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닉네임 해피님께서 20대 후반이고 사람들이 자궁경부암 주사를 맞아야 할 시기가 지났다고들 하는데 부작용이 있을까요? 평소 알러지 반응에 민감해서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20대 후반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궁경부암의 접종 권고 사항에 있는 그런 연령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를 맞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처음 예방 백신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분부한 얘기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방 백신 접종된 이후로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최근에는 일반 백신에 대한 부작용처럼 나타나는 것 외에 특별한 이제 다른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방 백신, 즉 뭐 독감 예방 백신을 맞았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다른 백신 맞았을 때 괜찮았다라고 하시면 그냥 백신 맞으시면 됩니다. 예, 하늘님, 평소 부정출혈이 3개월 내에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또 발생하더라고요. 원인을 알고 싶은데 초음파로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부정출혈이 3개월에 한 번이고, 네, 발생. 그래서 보통 이런 부정출혈의 원인은 사실은, 자궁이나 뭐 난소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장기간의 문제 없이 그런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초음파로도 특별한 거 없고 원인에 대한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결국엔 호르몬의 밸런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일상생활을 잘 살펴보시고 사실 과도한 그 수면 장애나 혹은 과도한 이제 체중 변화나 이런 것들이 또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상생활에서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나 그리고 이제 체중에 큰 변화는 없었는지도 보고 배란의 장애 역시도 이런 이제 불규칙한 부정출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부인암의 치료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욘디 강의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